평생 신세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최고령으로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겼던 말이죠. 자, 이 선생님의 빈소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한 많은 선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0년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모델로 형이 95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하고는 한 10여 년 가까이 거의 연극으로 만났는데 한 1년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데 가셔서 연극 많이 하시고 저도 꼭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봬요. 여기서 너무 열심히 소진한 만큼 소진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 못 지키고 가셨다, 이 배우 백일섭 선생님의 말씀이 좀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워낙 오랜 시간 또 연기, 예능을 함께 해오셨던 사이인 만큼 이순재 선생님과의 추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추억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우 백일섭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함께 여행을 하는 프로가 참 큰 인기를 끊었었죠. 그렇죠. 여행을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이 노년의 이 친구들의 우정도 그렇고 멋진 풍광 속에서 또 부지런한 이순재 선생님의 모습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었는데요. 이 여행 프로그램을 백일섭 선생님도 추억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 회식 자리가 있으면 네. 이순재 선생님은 술도 드시지 못하는데 2차마다 꼭 또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술도 못 드시는데 또 따라오시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으면 예. 그냥 같이 가 하면서 늘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박근영 선생님도 이 배우 이순재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배면서 만인의 선생님이었고 오래 알고 지낸 형님이자 여행 메이트다. 오래 함께한 시간만큼 수식어도 참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 함께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움직이시고 지도 보면서 다른 후배들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 평생을 정말 한결같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후배들이 이렇게 내 마음의 대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장이셨는데, 그런데 이남일 기자, 그 무명 재연 배우 할 거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 후배 배우들한테 버팀목 그 자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순재 선생님을 추억하는 후배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배우 유연석 씨, 지금은 너무 유명하지만 예. 과거에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올드보이 출연하고 2003년에 그다음에 2014년에 그 응답하라 1994 출연하기 전까지 힘든 시간 많았는데, 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10년은 묵묵히 해내야 한다. 이런 이순재 선생님의 격려를 듣고 무명 시절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순재 선생님과는 사제지간이에요. 세종대에서 이제 교수셨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제지간의 그런 기억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연 배우 김하영 씨라고 계신데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자, 사람들이 당신을 재연 배우라고 부르지만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추억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순재 선생님이 후배 배우들한테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지각하지 마라.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발음 안 된다.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엄격한 원칙을 내세우기도 하셨고요. 아까 재연 배우를 굉장히 격려해 주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쪽대본도 문제다. 정말 사전 제작 환경 도입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의 여러 가지 추억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렇게 후배 연기자들에게 버팀목이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위로가 선생님의 개인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하네요, 이종호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주 풍족하게 배우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네. 물론 서울대 철학과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하고 부인이 지금 그 음식점 같은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서 생계를 책임졌
시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후배 배우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동생은 사실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좀 번듯했는데 네. 집안에 그러니까 내가 연기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올라와서 이거 꼭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평생 이거 해야 됩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아버님이 믿고 그냥 내려갔다라고 그러셨군요. 합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연기에 대한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관객과의 약속이었기에 모친상 또 부친상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던 건데요. 고인은 또 생전에 본인이 아플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목욕하다가 목욕 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랬더니 머리만 살아있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채 한 달 되기 전에 이 개소리는 드라마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1년 반 전에 준비했던 드라마거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찍는데 눈이 하나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3개월 공백이 생기면 그 7, 80명 스텝이 몰려다니고 찍는데 그래서 롤수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2월처럼 딱 돼가지고 내 표정은 보이지? 표정은 보이지?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찍어. 자,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가 구순을 앞두고 있으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대본조차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후배 배우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예의를 지킬 것, 그다음에 동료에 대해 예의, 그다음에 시간을 엄수하고 역할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의 무대에 올랐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는 몸살 알아서 누워있더라도 어디선가 레디 고 하고 외치면 벌떡 일어나서 연기를 해야 된다. 네. 이 태도가 사실은 끝까지 어떠한 무대에도 마다하지 않고 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당장 무대에 오르는 그런 그 성실한 태도를 또 간직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왜 꽃보다 할배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리얼 예능을 보면 정말로 작가 한 사람 그다음에 PD 한 사람까지 전부 밥 먹었느냐 챙기는 그야말로 유진선 선생님의 그런 공동 작업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신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은 90을 넘어서까지 또 몸소 이렇게 실천하는 자세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고요. 또 우리 사회에도 큰 어른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연기자들이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연기자들, 돈도 많이 벌고 멋있게 잘생긴 배우들, 더러 옆길 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공인은 아니야. 그러나 그쵸? 좋은 공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맞습니다. 왜? 나를 보고 있는 팬들 가운데 나를 따라.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준공인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인 만큼 더더욱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신 건데 근데 고인이 이런 생각을 생전에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사례가 있다고요. 40여 년 전에 담배를 딱 끊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워낙 스케줄도 많고 이제 발성이 중요하니까 네. 목 관리를 위해서도 담배를 끊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고 이순재 배우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담배를 멋있게 TV에서 피우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보고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인다. 따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 담배를 딱 이제 TV에서도 그런 피는 모습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런 배우들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해지면 절제력을 잃고 나쁜 길로 일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만큼 본인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셨고요. 왜 연예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사진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있기에 너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늘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70년 연기 인생을 기려서 금관 문화훈장이라는 걸 추서했어요.
자, 금관문화훈장은요. 예. 문화훈장 중에서 지금 빈소에 바로 금관문화훈장 놓여 있는데 문화훈장 가운데에서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 또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데 최영 문체부 장관이 직접 와서 이 훈장을 전달을 했고요. 최 장관도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 국민 모두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관 문화 훈장을 예. 받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배우 중에서는 2021년에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정재 씨 그리고 3년 만에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이 문화 훈장을 다시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천생 배우로 한국 대중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최고령 배우셨던 이순재 선생님. 자,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특별히 애틋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이가 좀 살다 보니까 역시 만화를 뺏겼구나 하는 생각이 늘 난다고. 거기 젊었을 때 그냥 넘어갔던 상황들이 지금 오니까 아 역시 내 옆에는 마누라밖에 없구나. 아,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고 내가 지켜줄 사람 또 집사람밖에 없구나. 이걸 새삼 느낀다고. 자, 아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남편 이순재 선생님을 위해서 남기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해요. 1년 전부터 손수 준비를 해오셨다고 예. 하는데 한복명인 박술려 원장님이 고 이순재 선생님의 수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수의 준비를 부탁을 하셨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고 싶다는 뜻까지 전하셨다고 해요. 네. 참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은 연결식이 진행되죠. 내일 새벽 5시 반에 연결식이 진행이 됩니다. 당초에는 연극인 협회장이나 국민배우장 등 여러 장례 절차 얘기가 나왔는데 예. 부인의 뜻을 기려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내일 연결식 같은 경우는 그 하이킥 시리즈에서 사위로 나왔던 배우 정보석 씨가 사회를 맡고요. 또 그 추도사는 배우 김영철 씨 그리고 하지원 씨가 맡게 됩니다. 하지원 씨가요. 사실은 배우 이순재 선생님 팬클럽의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드라마 더킹2 하체 함께 출연했는데 그때 정말 몸살이지 않는 연기에 이순재 씨가 하지원 씨 많이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또 하지원 씨가 그 이순재 씨 연극하는데 찾아가서 선생님 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순재 씨가 아, 연기 지금 나도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답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내일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